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기대 박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VLSM IP 네트워크 설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VLSM이라고 하면은 가변 길이 서브넷 마스크를 의미하는데, Variable Length 서브넷 마스크, 가변 길이 서브넷 마스크를 의미하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IP 주소가 IP 주소가 D 클래스형 IP 주소를 쓰기 때문에 클래스리스 클래스리스 IP 주소를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서브넷 마스크가 그 네트워크 크기에 따라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 수에 따라서 서브넷 마스크의 길이가 이제 달라지는 그런 베리어블 랭스 서브넷 마스크, 가변 길이 서브넷 마스크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이 서브넷 마스크를 네트워크 크기에 맞게 적절하게 설계하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불필요하게 서브넷 마스크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이렇게 되면은 IP 주소의 낭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필요한 호스트를 연결할 수 없는 뭐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어, 서브넷 마스크를, 가변 길이 서브넷 마스크를 네트워크 환경에, 네트워크 크기에 맞게 적절하게 이렇게 설계하는 문제가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그런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내용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에 우리가 쓰던, 예전이라 하면은 1990년대 중반 이전인데요. 그때 사용하던 IP 주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클래스 IP 주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클래스 IP 주소. 영어로는 클래스풀 IP 어드레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고 있겠지만, 클래스 IP 주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IP 주소를 어, 클래스 IP 주소에서 할당된 하나의 네트워크 주소를 여러 개의 이제 네트워크로 이렇게 나누어서 IP 주소를 사용하는 그런 기술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 기술을 이제 서브네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IP 주소를 쓸 때 그 클래스 IP 주소 하나를, 한 블록을 할당을 받아가지고 여러 개의 네트워크에 어떻게 이렇게 나누어서 할당하는가 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서브네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서브네팅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그 이후에 이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전체 인터넷에서 표준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베리어블 랭스 서브넷 마스크 IP 주소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클래스 IP 주소하고 서브네팅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현재는 쓰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 베리어블 랭스 서브넷 마스크의 개념을 이해를 하려면은 클래스 IP 주소하고 서브네팅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실제로 이 IP 네트워크에서 어, 가변 길이 서브넷 마스크 IP 주소를 어떻게 할당하는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가변 길이 IP 주소 블록을 네트워크에 맞게 이렇게 어떻게 할당하는가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IP 주소를 어, 잘못 할당되는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IP 주소를 중복해서 할당하는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면은, IP 주소 할당하는, IP 주소의 블록을 할당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아마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예제 네트워크를 가지고 IP 주소 블록을 할당하는 그런 문제, 어떻게 할당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전에 인터넷이라는 게 1970년대부터 이렇게 이제 개발이 돼서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클래스 IP 주소를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때 클래스 IP 주소는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사용하는 IP 주소가 네트워크 아이디하고 IP 주소가 32비트인데요. 네트워크 아이디에 호스트 아이디를 더해서 IP 주소를 부여한다. 이런 의미는 여러분들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때 이 클래스 IP 주소라는 거는 이 네트워크 아이디 부분, 이 네트워크 아이디의 비트 수를 고정을 시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픽스드 랭스 서브넷 마스크를 사용한다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 네트워크 크기에 따라서 이제 세 개의 등급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게, 그러니까 세 개의 클래스로 나누어서 할당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주소 체계가 이제 클래스 IP 주소인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클래스 A 같은 경우는 32비트 중에 네트워크 아이디를 8비트만, 앞에 있는 8비트를 네트워크 아이디로 쓰고 나머지 24비트를 호스트 아이디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호스트 아이디의 수가 2의 24승계만큼 될 테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많겠죠. 물론 그 중에 이제 가장 작은 IP 주소는 네트워크 주소, 가장 작은 IP 주소를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쓰고, 가장 큰 IP 주소를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쓰기 때문에 2의 24승 마이너스 2개의 이제 IP 주소를 호스트에다 할당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이제 호스트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에 할당하는 IP 주소가 클래스 A IP 주소다 이렇게 하고요. 클래스 A IP 주소를 구분하려면은 첫 번째 비트가 0이면은 이건 무조건 클래스 A IP 주소다. 그러면은 서브넷 마스크는 8비트다.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서브넷 마스크 정보가 필요 없이 앞에 있는 이 첫 번째 비트가 0이면은 이거는 클래스 A. 그러면 서브넷 마스크는 8.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클래스 B는 앞에 있는 이 16비트를 네트워크 아이디로 쓰고 나머지 16비트를 호스트 아이디로 사용을 하는데, 그때 첫 번째 두 비트가 10이면은 이거는 클래스 B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IP 주소의 첫 번째 두 비트를 해석해서 10이면은 이거는 클래스 B니까 서브넷 마스크가 16이고 앞에 있는 16비트를 네트워크 아이디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호스트 아이디를 쓴다. 이렇게 하고 실제로 연결할 수 있는 호스트 수는 2에 16승 마이너스 2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클래스 C는 앞에 있는 세 비트가 110이면은 이거는 클래스 C고, 그때 클래스 C는 서브넷 마스크가 24비트, 네트워크 아이디를 24비트라고 호스트 아이디를 8비트로 하는. 그래서 그 네트워크 연결할 수 있는 최대 호스트 수가 2의 8승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254개까지 연결할 수 이런 네트워크를 클래스 C에다 이렇게 할당하고, 나머지 클래스 D하고 클래스 E는 이제 클래스 E는 예약을 나중을 위해서 예약을 해놓은 그런 클래스고요. 클래스 D는 호스트 IP 주소를 할당하는 게 아니고 이제 멀티캐스트 IP 주소를 쓰는 건데, 멀티캐스트 부분은 또 우리가 여기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멀티캐스트 IP 주소를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그 범위를 좀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클래스 주소는 클래스 따라서 이렇게 네트워크 아이디의 비트 수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런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IP 주소 낭비 문제를 심각하게 부른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예를 들면 클래스 A 주소 같으면은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연결할 수 있는 호스트 수가 2의 24승 마이너스 2개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호스트를 할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네트워크가 사실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호스트를 뭐 이렇게 충분히 할당하고 나더라도 IP 주소가 많이 이렇게 남는데 그게 이제 다른 네트워크에 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네트워크마다 네트워크 아이디가 다 달라야 되는데 뭐 같은 네트워크 아이디를 쓰는 그런 저기 IP 주소를 다른 네트워크에다 이렇게 할당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클래스 B도 마찬가지죠. 클래스 B도 연결할 수 있는 호스트 수가 65,536개가 되잖아요. 2에 16선계니까.
그게 이제 두 개를 빼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6만 5천 몇백 개의 호스트를 할당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인데 사실 그런 네트워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당하고 남는 IP 주소는 다른 네트워크에서 쓸 수가 없으니까 낭비가 많이 된다. 그 주소 낭비 문제가 이제 상당히 이제 심각하다. 그런 이제 문제가 야기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같으면 코리아텍 네트워크 같으면 여기에 이제 수천 개의 그런 PC들이 연결되고 지금 현재 보면은 뭐 수많은 그런 이제 스마트 기기들이 연결되는 그런 네트워크인데 근데 뭐 예를 들어 한 5천 개 정도가 연결돼야 되는 그런 네트워크이다. 이러면은 당연히 클래스 주소로 보면은 클래스 C로는 할당을 못하고 클래스 B로 할당을 해야 되겠죠, 그죠? 클래스 B. 뭐 클래스 B 주소는 근데 뭐 할당할래 할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클래스 C 네트워크로 이렇게 이제 할당을 하게 될 텐데 클래스 C 네트워크. 근데 클래스 C 네트워크를 하면은 네트워크 하나에 256개, 254개밖에 이렇게 할당을 못 한다. 그 10개 네트워크 해봐 2,500개 정도밖에 이제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5,000개를 이제 할당하려면 네트워크가 20개 정도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클래스 C 네트워크. 클래스 C IP 주소를 쓰는 네트워크가 20개 정도가 우리 이 코리아텍 네트워크를 다 이렇게 네트워크에 IP 주소를 할당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데 그러면은 실제 우리는 외부에서 보면 코리아텍 네트워크 하나인데 인터넷의 정의로 보면은 이제 네트워크가 사실은 20개 정도가 있는 거고 그 20개의 네트워크가 각각 독립적인 그런 네트워크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코리아텍 네트워크는 하는데 그 네트워크 내부의 20개를 이렇게 구조화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은 이제 라우팅 테이블에 사실 크기하고 이렇게 관련된 문제인데요. 외부에서 코리아텍으로 가려고 그러면 코리아텍 네트워크로 가면 코리아텍 네트워크로 가려면 어디로 가라 이렇게 사실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면은 코리아텍 네트워크가 이 라우팅 테이블에 다른 라우트에서 라우팅 테이블에 기록돼야 될 정보는 엔트리 하나만 딱 이렇게 기록이 되면 된다면 코리아텍 네트워크로 가려면 어디로 가라. 근데 사실은 코리아텍 네트워크 내부에 어, 클래스 C 네트워크가 20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요. 20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외부 네트워크에서 코리아텍 네트워크로 가는 라우팅 테이블에 엔트리가 20개가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 코리아텍 네트워크의 그 클래스 C 네트워크가 20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사실 한 개만 있으면 되는 라우팅 테이블 정보가 하나만 기록이 되면 되는데 20개가 그러니까 20배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죠? 클래스 C 네트워크를 쓰면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클래스 C 네트워크 이렇게 많아지고 그 클래스 C 네트워크를 여러 개를 모아서 하나의 네트워크로 표현할 수 있는 구조화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이 클래스 네트워크에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라우팅 테이블의 크기가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커지는 거죠. 수십 배, 막 이렇게 이제 라우팅 테이블이 커지는 거죠. 근데 라우팅 테이블이 커진다는 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라우팅 테이블이 커지면은 일단 모든 라우터가 라우팅 테이블을 유지해야 되니까 메모리 부담 뭐 이런 것도 엄청나게 문제가 있지만 라우팅 테이블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어떤 데이터그램을 하나 받으면은 목적지 IP 주소를 가지고 라우팅 테이블을 서치를 해서 어디로 가야 될 건가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라우팅 테이블이 커진다. 수십 배로 커진다. 뭐 100배로 커진다. 이런 이야기는 서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진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런 이야기는 라우팅 테이블을 써서 어떤 데이터그램을 패킷을 라우팅하는데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린다. 이런 문제고. 그거는 인터넷의 성능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이 커진다 이런 거는 인터넷에서 상당히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정길이 서브넷 마스크를 쓰는 그러니까 네트워크 아이디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 이 클래스 주소가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문제. 1. IP 주소 낭비가 심하다. 2. 어떤 구조화된 그런 네트워크를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이 엄청나게 커진다.
그래서 인터넷의 성능이 떨어진다. 이런 이제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온 기술이 뭐냐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큰 네트워크 주소를 쓰는 클래스 B 네트워크이다, 클래스 A 네트워크이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에서 그죠? 큰 기관,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데들 한번 보자고요. 큰 기관에서 그 네트워크의 IP 주소를 클래스 B 네트워크 주소를 받았다. 그럼 6만 5천 개 이상의 호스트를 갖다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 내부에서, 삼성전자 내부에서 이렇게 지역별로 또는 뭐 이렇게 빌딩별로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를 나누어 가지고, 외부에서 보면은 삼성전자 네트워크 하는데 내부에서는 여러 개의 네트워크로 이렇게 나누어서 써보자, 이런 거죠. 나누어서 써보자. 그럼 외부에서 볼 때는 삼성전자로 가려면 어디로 가라, 이렇게 이제 라우팅 테이블 하나가 있지만, 삼성전자하고 외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이 라우트에서 이제 구분해서 어느 빌딩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라, 어느 지역으로 가려면 어느 라우트를 가라, 이런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여기다 유지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클래스 IP 주소를 쓰는 네트워크에서의 구조화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이 커지는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이제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뭐냐면, 이게 서브네팅 기술이거든요. 그 클래스 IP 주소에서 큰 네트워크에 할당되는 그런 클래스 주소를 여러 개의 작은 네트워크로 이렇게 나누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기술이 이제 서브네팅 기술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클래스 B 주소를 할당을 받았으면은, 여기서 보면은 네트워크 주소 부분이 네트워크 아이디가 16비트고, 나머지 16비트, 여기 16비트가 호스트 아이디잖아요. 근데 호스트 아이디에 여기서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4비트를, 이 호스트 아이디 중에 4비트를 그 기관 내에, 조직 내에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구분하는 네트워크 아이디로 쓰겠다, 이런 이야기가 요 내부에 4개를. 그러면은 외부에서 보면은 이 열렸을 이걸 가지고 네트워크 아이디, 어떤 네트워크로 가려면 어디로 가라, 이렇게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고, 그 기관 내부에서는 우리 조직 내에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구분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클래스 IP 주소 호스트 아이디의 비트지만, 그 중에 4비트를 우리가 서브넷 네트워크 아이디에 해당되는 비트로 사용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4비트면은 16개의 네트워크를, 16개의 서브넷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브네팅이 가능해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서브넷을 쓰려면 있잖아요. 서브네팅을 하려면은 원래 우리 클래스 주소는 이 IP 주소에 네트워크 아이디가 몇 비트인지 이런 걸 갖다 별도로 정보를 갖다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은 앞에 있는 비트를 보고 이게 클래스 A 주소구나, 그러면 8비트. 클래스 B 주소구나, 그러면은 16비트. 클래스 C 주소구나, 이러면 24비트. 이게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서브넷 마스크에 대한 정보가 사실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클래스 주소에다가 이 서브네팅 기술을 쓰려면은 이제는 이 클래스 B 주소지만 우리 내부에서 몇 비트를 네트워크 아이디로 쓰는가 하는 정보가 별도로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보면은, 이 경우를 보면은 16비트에다가 더하기 4해서 20비트, 이게 네트워크 아이디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서브넷을 나타내는 비트가 클래스 정보만 가지고 안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서브넷 마스크라는 정보가 있어야지만 네트워크 아이디가 몇 비트구나, 이런 걸 갖다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서브넷 마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브네팅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정보다. 그래서 서브네팅을 하는, 어떤 조직 내에서 서브네팅을 하는 이런 경우는 이제 서브넷 마스크 정보가 반드시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서브넷 마스크를 20비트다 이러면은, 서브넷 마스크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어,
네트워크 ID, 서브넷 마스크에 해당되는 그 비트, 모든 비트를 전부 다 1로 이제 표현해서 어, 그걸 어떤 10진수로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서브넷 마스크를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20비트 전부 다 앞에 있는 20비트가 전부 다 여기까지가 다 1이고 나머지는 0, 이런 형태로 서브넷 마스크를 표현하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10진수로 계산해 보면은 255점 205, 첫 번째 바이트가 255고 두 번째 바이트도 255고 세 번째 바이트는 240이고 네 번째 바이트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브넷 마스크를 표현하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각 바이트를 10진수로 표현해서 점으로 구분하는 그런 표기법을 DDN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DDN, Dotted Decimal Notation이다 이렇게 해서 Dotted Decimal Notation, 10진수 점 표기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은 20비트 서브넷 마스크 20비트인 경우는 255점, 255점, 240.0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거죠. 예를 들어 이게 24비트면은 서브넷 마스크 224비트 우리가 이제 익히 많이 쓰는 255점, 255점, 255.0 이런 형태로 이제 DDN으로 표현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서브넷 마스크가 서브네팅, 클래스 IP 주소의 서브네팅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도입된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클래스 B IP 주소를 할당을 받아가지고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구분해 쓴다 이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 클래스 B 주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얼마가 될 것이며, 그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내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쓰더라도 IP 주소를 줄이는 데는 IP 주소 낭비를 축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면 아예 그러면 모든 인터넷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의 IP 주소를 클래스 없이 그냥 모든 IP 주소는 그 네트워크의 서브넷 마스크가 몇 비트인지, 네트워크 아이디가 몇 비트인지 하는 그 서브넷 마스크하고 같이 이렇게 사용하게 하자. 그래서 네트워크마다 네트워크마다 그 서브넷 마스크 네트워크 아이디의 비트 수가 다 다를 수 있게. 그래서 그 네트워크의 호스트 연결해야 되는 호스트 수에 따라서 서브넷 마스크를 이렇게 할당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바꾸자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된 거죠. 클래스 주소의 IP 주소 낭비 문제도 해결하고 또 라우팅 테이블의 크기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1990년대 중반, 정확하게 말하면 1993년인데 B클래스형 주소,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CIDR 주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클래스리스 인터 도메인 라우팅 주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CIDR 주소를 전면적으로 이렇게 도입을 합니다. 근데 이 CIDR 주소는 반드시 IP 주소 뒤에, 기존 클래스 주소는 IP 주소가 있으면은 이제 그 IP 주소 그 자체에 서브넷, 그러니까 네트워크 아이디가 몇 비트인지 이런 게 이제 포함이 되는 그런 주소 체계인데, 이때부터는 IP 주소 다음에 반드시 그 네트워크 아이디가 몇 비트인지, 그 네트워크 아이디에 해당되는 IP 주소의 프리픽스 부분이 몇 비트인지 하는 것을 서픽스로 반드시 이렇게 슬래시 뭐 24, 슬래시 22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아이디가 몇 비트인지, 서브넷 마스크가 몇 비트인지를 반드시 표시하는 그런 주소 체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는 어, 서브넷 마스크가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네트워크마다 서브넷 마스크를 다르게 이렇게 설정해서 쓸 수 있게,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서브넷 마스크를 이렇게 설정해서 쓸 수 있게 이런 주소 체계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처럼 128점 156.20.1 하고 슬래시 22 이렇게 하면요. 슬래시 22 이렇게 하면은 서브넷 마스크 20이고, 그래서 네트워크 아이디가 20비트고 호스트 아이디가 10비트인, 뒤에 있는 이 10비트가 뒤에 있는 이 10비트가 호스트 아이디에 해당되는, 그 앞에 있는 20비트가 앞에 있는 22비트가 네트워크 아이디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주소다 이런 걸 갖다 이제 모든 IP 주소는 그렇게 이제 표현하도록 그렇게 어, 주소 표현 방식을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128.156조 20.1에 1에 그 앞에 있는 여기까지요. 20비트가 이 20비트가 22비트가 네트워크 아이디이기 때문에 128.156조 20.1의 IP 주소하고 128.156조 23.254 254에 해당되는 이 네트워크 ID 부분이 같잖아요. 값이 128.156.20.0 네트워크 주소를 표현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주소는 이 주소와 이 주소는 128.156.20.0 네트워크 서브넷 마스크는 22인 이런 네트워크에 속한 IP 주소다. 이런 걸 이제 해석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IP 주소에는 서브넷 마스크 정보가 이렇게 같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IP 주소가 보시면은 10.1.10.1.44 서브넷 마스크는 27이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10.10.1.90의 서브넷 마스크 27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 두 개의 주소가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주소다. 이런 것들을 이 서브넷 마스크 정보를 가지고 해석을 해낼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건 서브넷 마스크 27이라는 건 호스트 아이디가 5라는 이야기잖아요. 마지막 5비트, 5비트만 호스트 아이디고 앞에 있는 27비트는 네트워크 아이디잖아요. 그 앞에 5비트를 제외한 이 앞에 있는 27비트 값을 계산해 보면은 이거는 10.10.1.32가 되는 거고요. 32고 그다음 이거는 뭐가 되냐면은 10.10.1. 이거는 32가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여기까지 계산하면 이거는 64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네트워크 주소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주소. 이거는 요 IP 주소는 10.0, 10.10.1.64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IP 주소고 요 IP 주소는 10.10.1.32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IP 주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라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CIDR 주소, B클래스행 주소는 반드시 서브넷 마스크가 항상 같이 이렇게 이제 제공이 돼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서피스 형태로 슬래시하고 27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 27비트에 해당되는 모두 27비트 전체를 모두 전부 다 1로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10진수로 해서 DDN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서브넷 마스크가 항상 이렇게 같이 제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를 하나를 인터넷에 연결할 때 그 네트워크에 서브넷 마스크를 얼마나 해야 될 건가 하는 거는 그 네트워크의 크기, 그 네트워크의 크기라면 그 네트워크 연결할 호스트 수잖아요. 호스트 수에 따라서 이제 서브넷 마스크가 결정이 돼야 되고 너무 큰 서브넷 마스크, 너무 작은 서브넷 마스크 이런 것들을 쓰면 안 되고 딱 필요한 서브넷 마스크를 이렇게 할당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서브넷 마스크 예를 들어 30이다. 이러면 호스트 아이디가 2비트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호스트 아이디 2비트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호스트 아이디의 수는 이제 4개가 되는 거고 그래서 IP 주소는 총 4개 서브넷 마스크 30이면 IP 주소는 4개까지 할당할 수 있는데 그 중에 2개는 이제 가장 작은 값하고 가장 큰 값은 각각 네트워크 주소고 브로드캐스트 주소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호스트 아이디 IP 주소는 2개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29다. 서브넷 마스크 29다. 호스트 아이디가 3비트다. 이러면은 총 할당할 수 있는 IP 주소가 8개가 되는 거고 그 중에 2개 특수 주소 2개를 빼면은 8개의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서브넷 마스크의 수는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만큼 그 호스트 아이디의 크기가 커지는 거니까. 그런 형태로 딱 필요한 만큼 서브넷 마스크를 이렇게 할당하는 그런 주소 체계를
어, B 클래스행 주소 서브넷 마스크 관점에서 보면은 베리어블 랭스 서브넷 마스크 주소 체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대신 이제 클래스 주소 같은 경우는 각 클래스가 딱 정해지면 크기에 따라서 그 저기 서브넷 마스크가 딱딱 정해지잖아요. 클래스 A 같으면 8, 뭐 클래스 B 같으면 16, 클래스 C는 24 이렇게 딱딱 정해지는데 픽스드 랭스 서브넷 마스크 주소 체계인데 반해서 B 클래스 리스 IP 주소 같은 경우는 베리어블 랭스 서브넷 마스크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IP 주소를 아주 이제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당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갖다 이제 예를 들어서 보이는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어떤 어, 그 광역 지역을 갖다 커버하는 그런 ISP 네트워크가 하나 있다. 이렇게 보자고요. 뭐 KT 같은 이런 정도 이렇게 규모가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ISP가 하나 있으면은 이 ISP가 그 자기 고객들한테 IP 주소를 할당하기 위해서 IP 주소 할당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IP 주소가 120점 14.64.0이고 서브넷 마스크는 18이에요. 18. 서브넷 마스크 18이라는 이야기는 저기 호스트 아이디가 14라는 이야기잖아요. 호스트 아이디가 14면은 총 할당할 수 있는 IP 주소의 총 개수가 2의 14승계니까요. 2의 14승계를 계산해 보면은 16,384개의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IP 주소를 그러니까 이 ISP 네트워크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이 ISP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주소는 120.14.64.0이고 서브넷 마스크는 18이고 이 네트워크에서 할당할 수 있는 총 IP 개수가 16,384개라는 거죠. 이 정도 주소 블록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주소 블록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마음대로 그 주소를 갖다 이제 할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ISP에 소속돼 있는 고객들 중에 지역 ISP가 있어요. 지역 ISP 규모가 예를 들어 똑같다 이러면은 지역 ISP 4개가 있으면 그 4개에다가 4분의 1씩 이렇게 이제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는 거죠. 4분의 1씩. 4분의 1이면 4096개씩이잖아요. 4096개. 첫 번째 IP 주소 4096개는 지역 ISP1에다 할당하고 두 번째 IP 주소 4096개는 B에다 할당하고 2에다 할당하고 3에다 할당하고 4에다 할당하고 아니면 일부는 또 뭐 예약을 해둘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할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 ISP는 똑같이 더 작은 그런 조그마한 그런 ISP에다가 조그마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이런 데다가 또 이렇게 동일한 규모가 있다 그러면 동일한 규모 ISP에다가 이렇게 8개에다가 512개씩 이렇게 할당할 수 있는 거죠. 요 ISP는 또 더 작은 네트워크에다가 이렇게 IP 주소 블록을 이렇게 이제 할당할 수 있다. 이렇게 계층적으로 IP 주소를 이렇게 할당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외부 네트워크에서 보면 있잖아요. 이 외부 네트워크에서 보면은 이 네트워크는 120. 네트워크 주소 120.14.64.0이고 서브넷 마스크 28인 그런 하나의 네트워크로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라우트에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 때 이 ISP 네트워크를 가기 위해서는 라우팅 테이블 엔트리가 정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내부에 들어오면은 요 라우트에서 이제 8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4개로 이렇게 나눠지고, 그죠? 라우팅 테이블에 엔트리가 4개가 있으면 되는 거죠. 4개로 나눠지고, 다시 여기서 다시 8개로 이렇게 나눠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라우팅 테이블에 이 전체, 이, 이, 이 전체 네트워크로 가는 라우팅 테이블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라우팅 테이블 엔트리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라우팅 테이블을 갖다 획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라우팅 테이블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안이 되는 거죠. 그리고 IP 주소 할당할 때도 그 내부에 우리 고객의 네트워크 크기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딱 맞는 그런 어떤
IP 주소 블록을 갖다 이렇게 할당하면 되기 때문에 IP 주소의 낭비도 이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곧 B클래스형 IP 주소, CIDR IP 주소고 CIDR IP 주소는 Variable Length Subnet Mask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IP 주소가 이렇게 IP 주소가 할당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이 Variable Length Subnet Mask로 IP 주소를 할당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예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네트워크가 지금 보시면은 네트워크 A, B, C, 그 다음에 포인트 투 포인트 네트워크 두 개, D하고 E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네트워크 A의 크기는 500이고요. 호스트를 500개까지 연결할 수 있고 B는 300이고 C는 200이에요. 그러면은 네트워크 A에 할당해야 될 서브넷 마스크가 얼마가 되냐면은 서브넷 마스크가 24이면은 연결할 수 있는 호스트 수가 8비트로 표현해야 되니까 256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죠, 그냥. 그래서 요거의 두 배, 512가 돼야 되니까 서브넷 마스크가 24가 아니고 서브넷 마스크 23이 돼야 되겠죠,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라고요. 여기도 서브넷 마스크가 24면은 25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의 두 배, 서브넷 마스크 223 이렇게 돼야 되고요. 200이면은 서브넷 마스크 24면 되죠, 그죠? 24. 256개까지 IP 주소가 서브넷 마스크 24면은 IP 주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브넷 마스크 2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포인트 투 포인트 네트워크니까 서브넷 마스크가 당연히 30이 돼야 되겠죠. 30. 서브넷 마스크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IP 주소를 뭐를 할당했냐면은 172.16.2.1을 할당했어요. 서브넷 마스크가 23이니까 여러분 뭐 잘 이렇게 금방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요 네트워크에 이렇게 IP 주소 할당이 됐다는 이야기 그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은 이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주소는 네트워크 A의 네트워크 주소는 뭐냐면은 172.16.2.0이고 서브넷 마스크는 24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여기는 똑같이 하면은 여기는 172. 서브넷 네트워크 주소가 B의 네트워크 주소 16.4.0의 서브넷 마스크는 23. 이런 이야기고요. 요거는 똑같이 계산해보면 172.16.5.0에 24 이렇게 되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 네트워크에서 할당할 수 있는 어, 최대 IP 주소가 어디까지냐면은 이게 지금 그 서브넷 마스크가 23이기 때문에 여기 할당할 수 있는 총 그 IP 주소가 512개라고요. 512개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172.16.3.255에 23 여기까지 512개 512개가 네트워크 A에 할당이 되는 거고요. 네트워크 B에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172.16.4점이 아니고 4점이 아니고 5.25에 23까지. 이게 512개거든요. 최대.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256개니까 170 서브넷 마스크 24니까 그죠? 256개잖아요. 그 네트워크의 총 IP 주소의 개수가 172.16.5.255에 24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는 어디냐면은 네트워크 주소가 이거는 뭐냐면은 172.16.9.0이죠. 30.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9.3까지. 30이고요. 요거는 네트워크 주소가 여러분들 계산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비트 뒤에 있는 두 비트만 마지막 두 비트만 호스트 아이디고 그 앞에까지는 네트워크 주소이기 때문에 계산하면은 네트워크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은 172.16.9. 뭐가 될까요? 4
4.4에 30부터 어디까지냐면 9.7까지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문제는 보시면은 이거 보십시오. 문제는 말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 IP 주소 여기서부터 172.16.5.25까지인데 여기 지금 할당된 게 뭐냐? 172.16.5.0부터 5.25까지가 C에도 할당이 돼 있잖아요. 여기도 여기에 그러니까 B에 할당된 IP 주소가 지금 C에도 할당이 돼 있다. 그러니까 IP 주소 중복으로 할당된 거죠. 이렇게 할당하면은 IP 주소는 유니크 해야 된다. 인터넷에 있는 모든 IP 주소는 유니크 해야 된다. 유일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 원칙을 갖다 위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IP 주소 중복 할당되기 때문에 IP 주소는 당연히 이 IP 이렇게 할당하는 IP 주소 이렇게 할당하면 IP 주소가 할당에 오류가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할당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이 B하고 중복되지 않는 172.16.6.1을 24를 여기다 이제 할당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6.255까지 24가 이제 C에 할당돼.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할당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해가 되시죠? 음. 자, 어느 정도 이제 그래서 그 범위를 제가 이렇게 좀 그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한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면은 요 A, B, C, D, E의 IP 주소의 범위를 보고 이렇게 중복된 그래서 어떻게 할당을 해야지 중복이 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라고 할까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더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ISP인데요. 내가 이제 그 어떤 그 주소 할당 기관으로부터 내가 쓸 수 있는 IP 주소로 172.16.0.0이고 서브넷 마스크는 16인 그런 주소 블록을 내가 할당을 받았어요. 이 주소 블록은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내 고객사 네트워크에다가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주소 블록이죠. 이 주소 블록을 가지고 이미 이렇게 앞에서 이제 설명한 대로 그죠? 이렇게 주소들을 다 이렇게 A, B, C, D, E에 IP 주소를 이렇게 할당을 했어요. 이게 뭐 잘했든 못했든 간에 이렇게 이제 할당을 다 했어.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고객이 하나 들어왔다고요. 새로운 고객이 들어왔는데 그 고객사의 네트워크의 크기가 보니까 600이에요. 호스트를 600개까지 최대한 이렇게 이제 연결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고객사의 네트워크가 우리 ISP에 하나 접속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내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 새로운 고객 네트워크에 할당할 수 있는 어, 네트워크 주소 중에 가장 작은 네트워크 주소가 무엇인가 하는 거를 찾아라. 이런 문제.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600이라는 그 크기를 가지는 네트워크에 서브넷 마스크를 얼마나 할당해야 되는가? 서브넷 마스크가 앞에 23일 때 23일 때 실제 우리가 할당할 수 있는 IP 주소의 총 개수 IP 주소 총 개수가 이게 얼마였냐면 510이었잖아요. 510이 가지고는 600개를 할당을 못하죠 IP 주소를. 그러니까 서브넷 마스크가 23으로는 안 되고 서브넷 마스크가 22가 돼야 되는 거죠. 22. 그래서 1024개까지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는 서브넷 마스크 22인 그런 네트워크를 새로운 고객사에다 내가 할당을 해줘야 돼.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는 172.16.0.0의 서브넷 마스크 16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서브넷 마스크 22인 그런 서버 주소 블록으로 이 주소 블록을 서버 주소 블록으로 일단 나눠야 돼요.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나누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소 블록 이건데 이거를
서브넷 마스크 2인, 22인 그런 이제 서브 블럭으로 이렇게 나누면은 첫 번째 서브 블럭이 172.16.6.0부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저기 IP 주소가 1024개니까 그죠? 1024개까지 해야 되니까 172.16.3.255까지 서브넷 마스크 2. 여기까지가 첫 번째 블록이에요. 블록 1. 서브 블록 1이죠. 서브 블록 1. 두 번째 블록은 여기서부터 4.0부터 172.16.7.25까지. 이 블록 2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8.0부터 172.16.11.25까지 22. 여기 블록 3. 그리고 여기서부터 12.0부터 12.0부터 172.16.15.25까지 맞죠? 여기까지 블록 4라. 근데 보시면은 이런 주소 있잖아요. 이 블록을 고객사한테 할당하려고 보니까 이미 이 중에 있는 주소 앞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 중에서 상당 부분 여기 보시면 이런 주소들이 이미 다 사용이 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미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주소들도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복해서 이렇게 IP 주소를 할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주소 블록을 할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비어있는 1024개가 완전히 비어있는 블록을 할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할당할 수 있는 블록은 요거 172.16.12.0부터 172.16.15.25까지의 1024개를 할당해 줘야 되고 이 중에 가장 작은 IP 주소가 네트워크 주소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주소는 뭐가 돼? 이게 내가 고객사에 할당할 가장 작은 네트워크 주소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해서 할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할 수 있으면서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주소 블록을 이제 어떻게 할당할 건가. 이런 문제를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Variable Length Subnet Mask 기반의 IP 주소 블록을 네트워크 크기에 맞게 어떻게 이렇게 할당하는가를 예를 들어서 쭉 설명을 하면서 Variable Length Subnet Mask VLSM Subnet Mask 주소 블록을 어떻게 할당하는지, 주소 블록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우리 IP와 IP 주소에서 기본적인 IP 주소 개념은 이제 이미 다 공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Variable Length Subnet Mask에 대한 개념만 잘 이해하면은 이제 실제 우리가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 IP 주소를 내가 사용 가능한 IP 주소를 가지고 IP 주소를 어떻게 최적으로 이렇게 할당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설계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갖추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